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DSR 조기 강화에 관련된 뉴스가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자 해요. 그리고 이제 차주별 DSR 40%가 굉장히 막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대출을 내면 얼마 정도 나오는 건지를 이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연봉에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한번 보시고 조금 이게 막 과하게 막 무서운 건 아니구나 이런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읽어볼 건데요. 이 기사는 한 총 4가지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전세대출분 금융당국 가계부채에 DSR 조기 적용 가다라는 제목이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전세대출 규제를 금융당국이 푼다는 내용 설명드렸고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계부채 DSR 조기 적용 이 문구가 이제 기사에서 많이 접하시게 될 건데 이 문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차주별 DSR 적용 시기를 여기 보시면은 앞당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기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은 확대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개인별, 차주별 DSR 규제를 확대를 하겠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우선 기사에서 DSR에 대한 정의를 조금 내려주고 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 내려보면은 DSR이 LTV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LTV보다 DSR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란 걸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개인별 DSR 40% 규제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개인별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DSR, 즉 개인별 DSR의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신문기사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대해가지고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강화한다는 내용들, 조기로 이런 거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어떤 건지. 자, 여기 보시면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 2억 원을 초과할 때 1년 후부터는 총 대출 1억 원을 초과할 때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요 대상의 범위에 요게 이제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개인별 DSR 적용되는 대상에 요것들이 이제 포함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요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거다. 이제 지금은 제1금융권에는 DSR 규제를 40%, 그러니까 차주별 DSR, 개인별 DSR 비율을 40%로 운영하는 거, 그리고 제2금융권에는 60%로 운영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제 DSR 규제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포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거다. 그러니까 1금융권은 이제 40%로 운영되고 있고 제2금융권에는 60%로 운영되고 있는 거를 이제 당분간은 이제 1금융권, 2금융권 제한 없이 40%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보면은 마지막으로 총량 규제에 대한 잔금 대출 중단으로 피해되는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요. 하지만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지는 불분명하다. 그래, 이런 뉘앙스면은 차주별 DSR, 그러니까 개인별 DSR에 전세대출은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차주별 DSR에 전세대출은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이 기사에서 살짝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들을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개인별 DSR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이게 무슨 용어인지 사실 DSR이라는 말은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차주별 DSR이랑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DSR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DSR이라는 개념은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여기 분자에 두고 연간소득을 분모에 두고 거기에다가 100을 곱한 값이에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분자에 해당되는 거 보면은요, 금융회사 대출이라는 표현이 있죠. 금융회사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학자금 대출까지 다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이라는 단어에서 느끼시다시피 이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만 포함을 한다, 그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내 대출은 이자만 내고 만기 때 원금을 갚는데 난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대출 중에서 만약에 신용대출이 있다 그러면은 신용대출은 원금의 7로 나누어서 원금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계산해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신용대출이 7년에 나누어서 원금을 갚아가는 것을 가정해서 계산을 하라라고 했지만, 이게 2020년 5월 정도가 되면은 이걸 그냥 5년 동안 나누어서 갚는 걸로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아무튼 신용대출이라면 원금을 7년으로 나누어서 갚는다, 이렇게 보고 원금 부분을 계산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주별 DSR이라는 말이 있는데, DSR은 이해를 했는데 앞에 또 차주별, 개인별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왜 또 하필 차주별, 그럼 개인별 DS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요거는 이제 DSR이라는 거의 개념이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차주별 DSR을 적용하는 대출이 있고, 그냥 DSR 비율을 적용하는 걸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선 그냥 DSR 비율을 적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은행들마다 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정해가지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대대출을 취급할 때 DSR 비율을 정해뒀어요. 그 신용대출, 예를 들어 이제 신용대출 경우에 내부 등급 1등급이면은 뭐 몇 프로까지 해줘라. 그 다음에 담보대출 경우에 내부 등급 1등급이면 몇 프로 해줘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들이 40%까지 내려가 있지는 않아요. 보통 뭐 70, 뭐 100, 1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차주별 DSR 비율이 적용되면은요, 그게 40%까지, 그러니까 제일금융권 기준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주별 DSR 비율이 적용되는 대출의 범위에 들어가면 뭐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상관하지 않고 40%가 적용되는 건데, 그 차주별 DSR을 적용하는 대상은 총 지금까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전 규제 지역에 시세에 6억 원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21년 7월 7일 이후 1억 초과 신용대출을 취급 시에는 차주별 DSR을 적용해서 DSR 비율을 무조건 40%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총 대출이 2억 원이 넘으면, 최종적으로 총 대출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차주별 DSR 비율을 40%로 적용하겠다, 이제 이런 속도를 더 빨리 내겠다 하는 게 지금 당국의 발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DSR 40%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내 대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로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이제 계산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거는 대충 계산을 할 거고요. 일단 만약에 연봉이 이제 9천만 원인 사람이 있고, 이분은 이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이렇게 이제 9천만 원 있으신 분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이제
만 이제 있으신다고 가정하면은 DSR 40%는 얼마 정도,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일단 답은 제가 미리 여기 신용대출은 9천만 원, 담보대출은 한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계산을 해놨는데, 자,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건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선 신용대출 부분은 사실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신용대출은 본인의 연봉 수준만큼 대출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은 무조건 아니지만 한 9천만 원까지 되신다. 연봉이 9천, 지금 9천이시니까 신용대출도 한 9천만 원까지 되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담보대출의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신용대출의 원리금, 그러니까 이제 분자에 해당되는 한 파트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신용대출의 원리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얼핏 드렸는데, 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갚아가고 나중에 원금을 최종적으로 갚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이제 원금은 그냥 계속 갚아간다는 가정으로 해서 7년 동안 갚아간다는 가정으로 원금을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천만 원 나누기 7 해가지고 대략 한 1,28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부분만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이자 부분까지 계산을 생각을 해보면은 한 대략 1,300만 원 정도 신용대출의 원리금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앞에서 이제 신용대출의 원리금이 한 1,300만 원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원리금 더하기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해서 이거를 연봉 수준으로 나누면 그게 0.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9천만 원에 0.4를 곱한 다음에 그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금액에 이제 1,300만 원을 빼면은 내부가 나오죠. 그러면 그 내부를 계산해 봤더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3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내부 부분, 그러니까 1년에 갚아가는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 부분만 계산을 한 거죠, 사실은. 원금 부분이 한 2,300만 원이 된다라고 역으로 계산이 되고요. 보통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30년 만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출이 취급되거든요. 그러면은 총 대출 금액은 원금만 생각했을 때는 2,300만 원에 이제 30년을 곱하게 되면은 한 6억 9천만 원 정도, 이게 이제 대출 원금을 1,300만 원에 30년을 곱할 때 저는 이게 무조건 원금이라고 지금 곱했는데요. 사실은 2,300만 원 안에 이자 금액도 포함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 금액을 떼고 원금만 했을 때는 2,300만 원보다 더 작은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더 작은 금액에 30을 곱하니까 실제적으로 대출 금액은 한 6억 9천까지는 안 나오고 한 6억에서 보수적으로 6억에서 한 6억 5천 정도 나온다. 이렇게 그냥 대략 몇 천만 원 정도는 이자를 낸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대략 6억에서 6억 5천 정도 대출이 담보대출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봉이 한 9천만 원인 사람은 신용대출은 9천만 원 정도까지 되고 담보대출은 6억 5천 정도 된다. 그렇게 하면은 DSR 40% 범위 안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 이제 수치로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제 대출 7억이 그리 작은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이제 서울에는 모든 아파트들이 이제 9억을 초과했다고 계속 나오긴 하는데, 제 대출만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없는 시대에는 분명하죠. 아무튼 그런데 DSR 40%가 너무 무서운 거다. 뭐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출 금액이 한 7억 정도, 연봉이 9천인 분이 7억 정도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 연봉이 좀 작아지신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곱하기가 많이 이루어져서 나오는 숫자다 보니까 이제 대출 가능한 금액은 푹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차주별 DSR 적용 비율을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당분간 같은 비율 40%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 차주별 DSR 적용되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60%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풍선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도 당분간은 40%로 같이 맞춰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얘기는 차주별 DSR 적용 범위에 전세 대출은 빼겠다는 뉘앙스를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